네, 처음과 끝이 다르지 않은 의회, 그리고 일 잘하는 의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노력을 하고 계신데 혼자서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울산 시민들을 대변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의정 모니터단, 오늘 제1기를 함께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멋진 도전에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요. 오늘 우리 내빈분들께서 함께 해주고 계신데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의회 김기환 의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치락 운영위원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영애 환경복지위원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문석주 산업건설위원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울산광역시 의회 제1기 의정모니터 위촉식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든 참석자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쪽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국민의례는 행사 진행사항 생략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모니터 요원에 대한 의장님의 위촉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먼저 위촉장 수여를 해주실 김기환 의장님 앞쪽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호명되시는 분들은 앞쪽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영아님, 김귀봉님, 서동화님, 이승호님, 정수남님, 허달호님, 박미숙님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위촉장을 받으실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좀 나뉘어서 위촉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된 순서대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위촉장을 수여하겠습니다. 위촉장 조영아 귀하를 울산광역시의회 제1기 의정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합니다. 2022년 10월 6일 울산광역시 의회 의장 김기환. 네,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위촉장 수여하겠습니다. 위촉장 울산광역시 김귀복.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네, 위촉장 전달하겠습니다. 위촉장 울산광역시 서동화.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위촉장 전달하겠습니다. 위촉장 울산광역시 이승호.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네, 위촉장 전달하겠습니다. 위촉장 울산광역시 정순암.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위촉장 수여하겠습니다. 위촉장 울산광역시 허달호.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네, 위촉장 전달하겠습니다. 위촉장 울산광역시 박미숙.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네, 먼저 위촉장 수여받으신 분들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뒤쪽에서 잠시만 대기해 주시고요. 우리 의장님께서도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사람이 많아서 좀 나뉘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호명하겠습니다. 최경숙님, 서종덕님, 양진선님, 김시헌님, 김종현님, 김현주님, 최재윤님, 권주민님 한 번 더 호명하겠습니다. 최경숙님, 서종덕님, 양진선님, 김시헌님, 김종현님, 김현주님, 최재윤님, 권주미님 호명된 순서대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위촉장 수여하겠습니다. 위촉장 최경숙 귀하를 울산광역시 의회 제1기 의정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합니다. 2022년 10월 6일 울산광역시 의회 의장 김기환. 네, 수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촉장 수여하겠습니다. 위촉장 울산광역시 서종덕.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네, 위촉장 수여하겠습니다. 위촉장 울산광역시 양진선.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네, 위촉장 수여하겠습니다. 위촉장 울산광역시 김시헌.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네, 위촉장 수여하겠습니다. 위촉장 울산광역시 김종현.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네, 위촉장 전달하겠습니다. 위촉장 울산광역시 김현주.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달하겠습니다. 위촉장 울산광역시 최재윤.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네, 전달하겠습니다. 위촉장 울산광역시 권주미.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뒤쪽에 잠시만 대기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수여자분들. 그리고 의장님 한 번 더 수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호명하겠습니다. 앞쪽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봉님, 한구환님, 최남연님, 강성진님, 고은빈님, 이귀자님, 이빈나님, 엄희수님. 네, 호명된 순서대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순봉님, 한구환님, 최남연님, 강성진님, 고은빈님, 이귀자님, 이빈나님, 엄희수님입니다. 자, 위촉장 수여하겠습니다. 위촉장 정순복 귀하를 울산광역시 의회 제1기 의정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합니다. 2022년 10월 6일 울산광역시 의회 의장 김기환. 네, 수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촉장 수여하겠습니다. 위촉장 울산광역시 한구환.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네, 수여하겠습니다. 위촉장 울산광역시 최남연.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위촉장 수여하겠습니다. 위촉장 울산광역시 강성진.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네, 수여하겠습니다. 위촉장 울산광역시 고은빛.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네, 위촉장 울산광역시 이귀자.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수여하겠습니다. 위촉장 울산광역시 이빈나.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수여하겠습니다. 위촉장 울산광역시 엄희순.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네, 한 발짝만 뒤쪽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의장님 마지막으로 이제 위촉장 수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명하겠습니다. 앞쪽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임윤주님, 김홍성님, 고미경님, 감치웅님, 김정유님, 김주영님,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호명된 순서대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윤주님, 김홍성님, 고미경님, 감치웅님, 김정유님, 김주영님 순입니다. 네, 위촉장 수여하겠습니다. 위촉장 임윤주 귀하를 울산광역시의회 제1기 의정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합니다. 2022년 10월 6일 울산광역시 의회 의장 김기환. 네, 수여하겠습니다. 위촉장 울산광역시 김홍석.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네, 수여하겠습니다. 위촉장 울산광역시 고미경.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위촉장 울산광역시 감치욱.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수여하겠습니다. 위촉장 울산광역시 김정유.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네, 수여하겠습니다. 위촉장 울산광역시 김주영.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의장님 중앙에 위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촉장을 수여받으신 분들께서는 잘 보이게 앞쪽으로 펼쳐 보이시고요. 네, 뒤쪽에 계신 분들 좀 앞쪽으로 당겨오시고 사진 촬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0분 가까이 되는 의정 모니터 분들께서 함께 해주셨거든요. 네, 오늘 얼굴이 한 분 한 분 빠지지 않도록 잘 보이도록 서주시고요. 네, 카메라 보시면서 환하게 미소 한번 지어주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오른손 들고 파이팅 한번 할까요?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고맙습니다. 네, 자리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어떤 기분이실지 그리고 어떤 인사 말씀을 좀 전해주고 싶으실지 궁금합니다. 울산광역시 의회 김기환 의장님의 인사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잠깐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의회 의장 김기환입니다. 정말 오늘 좀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정치락 우리 운영위원장께서도 참석해 주셨고, 또 위영애 우리 복지건설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고, 또 우리 문석주 산업건설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수봉 우리 처장님께서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우리 울산광역시의회 사상 처음으로 의정 모니터단이 출범합니다. 제1기 의정 모니터단은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 어린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 40명이 의정 모니터단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의정 활동에 남다른 관심과 예정 그리고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능력자를 선발하였습니다. 의정 모니터단의 효율성과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 상임위원회별로 모집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의정 모니터단은 우리 울산광역시의회의 한 축이 되었습니다. 의정 모니터단이라는 정체성에 맞게 위원들의 활동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시민과 울산을 위한 조언과 충고는 물론 예정 어린 질책과 격려도 함께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정 모니터단의 목소리를 시민의 목소리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더욱 겸손하게 활동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울산광역시의회에 대한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의정 모니터단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의정 모니터단에 참여해 주신 한 분 한 분께 거듭 감사드리며 모두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기환 의장님의 인사 말씀 청해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신 분들과 함께 다 같이 기념사진 촬영을 갖게 될 텐데요. 조금 전에는 미촉장을 들고 찍으셨잖아요. 이번에는 미촉장을 들지 마시고 저희가 준비한 판넬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의정 모니터단이다, 이런 의미에서 다양하게 의회 표시, 의정 모니터단 표시, 이렇게 메시지를 좀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봤을 때 딱딱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미지 인식 개선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좀 편안하게 사진 촬영을 하고 싶은데 괜찮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되게 분위기가 엄숙하시네요. 네. 그래서 편안하게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혹시 편말을 안 드신 분들은 뭐 이런 것도 괜찮고요. 뭐 이런 것도 괜찮고요. 편안하게 한번 제도 개선 발굴 건의, 네, 참여하는 시민, 행동하는 의회, 살아있는 의회, 여러분들께서 모두 다 함께하는 의미가 이 메시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좀 재밌게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서 환하게 미소 한번 지어주시고요. 좀 뻘쭘하다 싶으시면 V도 괜찮습니다. 자, 일기라는 의미로 일도 괜찮고요. 자, 앞에 보시고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함께 기념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우리 내빈분들께서도 함께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드리면서요. 1부 미촉식 행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우리 의회 사무처에 이선봉 처장님께서 이 자리에 또 함께하고 계신데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모셔서 인사 말씀도 청해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의회 사무처장 이선봉입니다. 아까 보이시는 분들 좀 가신 분들 있네요. 얼마 시간도 안 걸렸는데 오늘 여러분들 바쁘실 텐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일단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의정 모니터라는 게 이제 이번에 그 8기 의회가 이제 발족하면서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고 이제 의원들께서 한 절반 정도 추진을 하시고 나머지 이제 공모로 이제 뽑으셨는데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한 5개 시도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데 이왕 하시게 된 거 좀 열성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우리 이게 무슨 경제적으로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그냥 회의한다 해봤자 고작 해야 실비 정도 이렇게 보상이 될 수는 있는데 이왕 하신 거 좀 확실하게 다양한 의견도 좀 내주시고 토론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저희들이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적극 참여해 주신 것을 환영을 하고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하면서 이왕 하시게 된 거요. 좀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고 참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끔 저희 왜 사람들끼리 모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아유, 뭐 변하겠어,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죠. 울산의 변화의 중심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 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삼키지 마시고 입 밖으로 내뱉어 주시고 울산 시민들의 보이지 않는 눈과 귀와 손과 발이 되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가지고 계시죠? 책자로 만들어 드린 거. 여러분께서 꼭 알고 기억하셨으면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책자로 알기 쉽게 만들어 놨는데요. 근데 사실 이 문서라는 게 읽어보시면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 모니터단의 활동 사항과 향후 일정 등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면 3페이지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나중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더 보세요. 그런데 3페이지를 펴보시면 지금 운영 개요부터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주요 역할은요, 의회와 의원의 의정 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
그리고 의견 제시, 조례 등 자치법규의 재개정과 폐지와 관련된 건의, 그리고 의정과 관련한 제도 개선 사항 발굴과 건의입니다. 이게 다소 표현이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단순히 민원 성격에 이게 불편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게 좀 변화가 있으면 우리 시민들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한층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을 이렇게 조금 어렵게 표현을 해놨긴 했습니다. 제도예요, 제도. 그리고 개선 사항, 이거를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영 방법은요, 전문적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상임위별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원하실 때 관심 분야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4개의 상임위로 배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혹시 보이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위원회 이렇게 10분씩 저희가 배정을 했는데 임의로 나뉘어 놨습니다. 해당 상임위 하기는 지금 7페이지에서 8페이지 부침 1번 의정 모니터 명단을 한 번 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7페이지에서 8페이지입니다. 자, 그리고 교재 4페이지에 보시면 주요 활동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의정 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과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꼭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민원이 아니고요. 제안, 발굴, 건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냥 단순히 길을 가다가 이게 좀 불편하네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제시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게 과연 울산 시민을 위해서 개선되고 변화할 수 있을까라는 걸 한 번만 더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제는 자유과제와 지정과제가 있습니다. 자유과제는 의정, 입법, 정책 제안 등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정과제는 연 2회 정도 상임위원회별 협의를 통해 과제를 선정해 주시고 부여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연 2회입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 개인별 연 3건 이상 3개 이상 의무 제한제를 실시할 계획인데요. 이거를 하는 거는 막 부담감을 드리고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고민하시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 제안하는 거에 대해서 좀 편안하게 느끼시라고 이렇게 3건을 의무 제한제를 두게 됐습니다. 자, 5페이지를 펴시면요. 본 회의 방청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보통 이 방청 활동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 혼자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 실제로 방청을 하시면서 의회에서 이렇게 하는구나, 이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를 가장 먼저 현실감 있게 볼 수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꼭 한 번씩은 해보시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회기 운영 중 본회의 방청을 원하시면 네이버 검색창에서 울산광역시 의회를 검색하시면 딱 홈페이지에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정 모니터 코너에 업로드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다소 혹시 그 인터넷을 사용하는 게 좀 어려우실 수 있잖아요. 제가 들어가 봤더니 네이버에서 울산광역시 의회를 딱 검색해 주시면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제일 끝부분에 상단에 열린 의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를 탁 누르면 뭐 각종 신청서, 보고서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 부분에서 이제 다운을 받으셔서 신청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해드리지만 꼭 한 번은 들어가 보세요. 자, 그래서 신청서를 작성하신 다음에 교재에 적혀 있는 메일 주소, 메일 꼭 한 번 더 벌표 한 2개 정도 쳐주시고요. 아니 도대체 이 메일을 어디로 제출을 하는 거야? 메일 주소가 어딨죠? 이렇게 찾는 경우 있으시니까 별표 한번 쳐주시고 메일로 업로드를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은 자유롭게 방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방청은 언제 어디서나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뭘 작성하셔야 되죠? 미리 신청서를 작성을 하셔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루 전날 하시면 안 되고 본 회의가 있는 거를 날짜를 확인하신 다음에 3일 전에 미리 신청을 해주시고, 자, 그렇게 메일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 회의가 있는 날 그냥 가면 될까요? 안 되죠. 3일 전에 미리 제출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꼭 유선으로
제가 김원지입니다. 신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라는 확답을 받은 다음에 오셔야 돼요. 네, 왜냐면 가끔은 메일을 보냈을 때 누락이 되는 경우도 있고 전송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일일이 다 확인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전화를 주시면 바로 확인해서 승인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거를 꼭 유념해 주세요. 자, 입법 정책 담당관실로 전화를 해주시면 되는데 052-229에 5162번 보이시죠? 자, 여기서 별표는 두 군데를 딱 쳐주시면 돼요. 메일 주소의 별표, 전화번호의 별표. 자, 잘 아시겠죠? 자, 그리고 방청 후에는 그냥 끝이 아니라 각종 제안과 개선 사항 등을 방청 결과 활동 보고서에 적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것조차도 울산광역시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열리는 정 누르시고 거기에 보고서 무슨 신청서 다 있어요. 거기서 다운을 받으신 다음에 방청 결과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니까요.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연 1회에서 2회 정도 의정 모니터단 전체 역량 강화 교육과 또 워크숍을 할 예정입니다. 상임위별 간담회도 연 2회 정도 개최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바쁘시다고 빠지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장 중심의 정책 제안 그리고 전문 분야별로 주요 현안 사업 등에 대한 자유로운 주제 발표 기회 그리고 또 의정 모니터단의 적극적인 의정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만들어갈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꼭 함께 해주시고요. 특히 참여도가 좀 낮거나 활동이 저조할 경우에 해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유념을 해주시고 6페이지를 넘기시면 활동 지원과 인센티브 물론 뭐 큰 돈을 받거나 뭐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께서 고민하시고 움직이시는 거에 아주 약소한 교통비와 급식비를 드릴 예정이고요. 전문성 제고와 활동 사항 공유를 위해서 교육과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좀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우리 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의 그냥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역량을 끌어낼 수 있도록 간담회나 저희가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부분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풀어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각종 의회에 대한 정보를 울산광역시 의회 홈페이지에 계속해서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주 들어가 보시고 그리고 자주 정보를 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 계속 궁금한 게 생길 때마다 유선으로 전화를 하신다는 게 참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접하시면서 이해와 그리고 개선사항 여러 가지를 고민하시고 진짜 이제 궁금한 거는 유선으로 또 물어보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교통비, 급식비, 활동 실비 저희가 보상해 드릴 예정이고요. 1기 모니터 활동 종료 시 제안과 활동 우수자에 대한 표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단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2년 동안 열심히 시정, 의정 발전을 위해서 매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재 17페이지를 보시면요. 17페이지 의회 홈페이지에서 의견 등록을 하는 초기 접속 방법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계속 하시는 건 아니고 딱 한 번만 해주시면 되는데 설명이 좀 어렵게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처음에는 본인의 핸드폰 번호로 등록을 해주시고 비밀번호는 여러분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를 변경하신 후에 자유과제, 의견 등록, 이렇게 개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셔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정 모니터 활동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우리 실무를 담당하고 계신 의회 입법 정책 담당관실 조금 전에 번호 알려드렸죠?
02-229-5162번 이쪽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 궁금증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울산광역시 의회의 입법정책 담당관 우리 계장님께서 나와 계시거든요. 이용두 계장님께서 답변을 바로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한 2분 정도 저희가 질의를 좀 받고자 하는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십니까? 여보세요? 네. 아무도 안 계십니까? 예, 뭐 아직 뭔가 머릿속이 많이 복잡하시죠. 예, 그래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작은 거라도 괜찮습니다. 없으십니까? 괜찮으세요? 예, 혹시 궁금한 거 생기시면 052-229-5162번으로 전화 주세요. 자, 앞으로 활동하시면서 궁금하신 점은 혼자 생각하시지 마시고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꼭 유선으로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의회 제1기 의정 모니터 활동에 대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자 안에 보시면 작은 거 하나하나 모두 다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꼭 정독으로 한번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방의회와 또 의정 모니터단의 역할 그리고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분을 모셨는데요.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의 부원장이신 도수관 교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울산대학교의 도서관 교수입니다. 다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우선 첫 번째 단계에 올라와 있는 사람입니다. 우선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의정 모니터라고 하는 게 사실상은 관심에서 시작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 여기는 그냥 나랑 별로 관련이 없는 그런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뭐 좀 바뀌겠어. 내가 정말 이 모래알 같은 요 역할이 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겠어라는 생각들이 모여서 사실은 무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무관심이 계속해서 모이면 우리 사회는 계속 무관심한 상태로 있겠죠. 정치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사법부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보니까 시의회에서는 1기로 처음 하는 모니터단이더라고요. 조례도 한번 쭉 제가 조금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조례에 근거해서 다음 단계로 쭉 이어지는 게 이제 실제로 집행에 이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조례에 근거해서 뭘 해야 될지가 이미 조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뭘 해야 될지는 알고 있는데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잘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러려면 우선 지방자치가 뭔지도 좀 알아야 되고 다들 그냥 머릿속에 조금씩은 다 나름대로 어떤 개념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으시죠? 그냥 원래 맨날 앞에 앉아 있으면 계속 물어볼까 봐 자꾸 고개를 숙인 남자 여자가 되거든요. 오늘 저 뒤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맨 뒤에 좀 젊으신 분. 지방자치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한번 갈까요? 맨 뒤에. 네. 선생님, 네. 지방자치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그 지역별로 네. 어떠한 뭐 현안이나 네. 이런 거를 논의하는 네. 예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논의하는 거. 네. 논의를 하면 끝나잖아요. 논의만 하고 나면. 그러니까 개선하는 뭐 아니면 해결 방안을 이제 네. 마련하는 네. 그거까지 예, 하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여성분 한분 앞에 조영아 선생님 한번 해주시겠어요? 지방자치가 뭘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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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기 조금 전에 젊은 분이 하신 네. 거와 똑같이 생각하고 있고요. 네. 각 그 자기 지방에 네. 그 현안을 그 지금 우리 군의원님 그다음에 시의원님들께서 네.
의견을 하셔가지고 네. 결정하실 수 있는 네. 예, 그게 지방자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잘 네.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 시작이죠, 정말로. 사실은 이 지방이란 말과 제가 왜 지금 슬라이드 안 보여주면서 계속 이 얘기를 진행하냐면요. 이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금방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번 가만히 이 슬라이드는 머릿속에 있다 생각하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지방에서 스스로 자자잖아요. 다스릴 칠자잖아요. 지방이 스스로 다스린다. 지금 이제 다스린다 말을 쓰지 않습니다. 너네들이 뭔데 우리를 다스리냐라는 거죠. 이제는 같이 이 지역을 같이 관리해 나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거버넌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조금은 이제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원래는 그래서 이 거버먼트라는 게 원래 단어 뜻이 정부라고 보통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죠? 거버먼트. 그게 원래 영어에서 거번, 다스리다, 통치하다의 어원에서 나오는 건데요. 그게 명사로 만들어지면서 정부, 다스림, 통치 이렇게 됐는데 이제 이 거버먼트란 말을 거의 안 쓰려고 합니다. 요즘은. 왜? 국가가 또는 정부가 국민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주체가 아니다라는 거죠. 지역 주민들을 잘 살 수 있도록 잘 관리해 나가는 운영자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 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래라 저래라 하는 주체로서 정부가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이렇게 하면 괜찮을까요? 아이디어가 없는데 어떻게 좀 같이 모여서 좀 이 문제를 해결해 가면 어떨까요? 라고 같이 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관리해 나간다는 거버넌스 개념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울산시도 그렇고 울산시 의회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서 의회 운영을 통해서 시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잘 안 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견제하고 이런 과거의 어떤 그냥 채찍 위주의 어떤 의회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안은 좀 어떻습니까? 이런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서로 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좀 잘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그거 좀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의원들이라고 해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같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모니터단이 필요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모니터단은 결국 그 의정 활동을 하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다양한 손과 발이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 가가지고 우리 동네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계속 민원을 얘기하는 그런 주체로서의 모니터가 아니라 우리가 보니까 이 지역에 또는 어떤 지역에 또 어떤 문제가 상당히 고질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더라. 왜 이럴까요? 여기에 좀 관심을 한번 가져서 이 문제가 정말로 우리 지역에 전체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면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까지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쫙 이와 관련된 정보들을 수집하고요. 문제에 대한 이해를 명확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현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난 다음에는 왜 그런지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한 이해, 그 이해를 잘하려고 하면 뭘 해야 될까요?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해를 잘하려고 하면. 봤는데 누구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누구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누구는 문제라고 아니라고 하는데 왜 자꾸 다른 사람 자꾸 문제라고 얘기하냐는 거죠. 진짜 이게 문제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게 분석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잘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 알 수 있을까요? 잘 몰라서 그런데 네, 일단은 잘 알기 위해서는 네, 뭐 그 동네의 문제라면 네, 뭐 동네 주민들이 얘기를 좀 들어보기도 네. 하고 또 그 동네 관할에 또 뭐 구의원이나 네. 또 시의원이 있을 거잖아요. 네. 또 그분들한테도 또 얘기도 좀 들어보고 네. 뭐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현장에 가서 직접 발로 뛰어서 진짜 정보를 좀 수집해야 되는 거죠. 물론 관할 지역구 의원들이 그 일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잘 하는데 보완을 해야 되잖아요. 그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각에 맞춰서 앞으로 의정 활동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문제에 체득하고 체감하는 사람들은 지역 주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가 그겁니다. 문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해와 판단이 필요하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아니 뭐 내가 좀 알아야 뭘 이걸 좀 분석하고 판단하고 할 거 아니에요. 나 진짜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들을 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에서 백그라운드 예를 들어서 뭐 나는 학교에 있었다. 현재 학교에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네, 그 어떤 전공을 하고 계세요? 네, 반갑습니다. 에너지 화학 공정이라는 네, 거. 에너지 화학 공정. 사실은 에너지 화학 공정을 하시면 정치, 경제, 사회, 행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사실 상식은 상당히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움직이는지는 명확히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사실 이거 우리가 학습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 있다고 해도 사실 이게 뭔가 좀 내가 현상을 제대로 분석하기 데 필요한 그런 어떤 지식과 정보를 완벽하게 갖췄다고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도 공부합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자리를 빌어서 앞으로 이런 자리들이 좀 많이 생길 거예요. 생기고요. 이런 모니터, 여러분들 같은 모니터분들이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 역량들을 계속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역량을 강화하면 잘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가 문제고, 이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나름대로 그림도 이제 머릿속에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건 우선 어디로 가서 먼저 뭘 물어보고 뭘 해봐야겠구나라는 게 생기는 거죠. 그 다음은 뭘 해야 될까요? 자, 그래서 역량을 개발하고 난 다음에 가서 이제 진짜 현장에 다니시면서 여러 가지를 분석합니다. 현황에 대한 파악도 하고요. 해봤더니 결과가 나오겠죠?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뭐 몇 가지 없습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다. 아니, 고만고만한 문제다. 별로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문제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뭘까요? 별로 문제가 아닌데 정도 나오지 않겠어요? 대부분은.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는 여러분들의 시각으로 다시 한번 판단을 하는 거죠. 이거 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아. 이거 정리해야죠, 이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제일 먼저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해보고 싶은 질문이 그겁니다. 지역구 말고요. 울산시 전체에서 지금 진짜 심각한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거 진짜 해결해야 된다.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울산광역시, 울산시의회 시민들이 전부 다 같이 정말 한 마음으로 진짜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문제 뭐가 있을까요?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문제들 중에서요. 물. 왜 물이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방부대. 네. 그 안각화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네. 지금 제가 알기로 그것도 한 몇 년째 지금 풀려가고 있습니다. 네네. 그 사연댐을 네. 그 어떻게 뭐 그래도 뭐 수문을 몇 개 만들고 네. 또 아니면 우문댐에서 물 네, 가져오고 맞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더라고요. 네네. 근데 결국은 어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방부대 안각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 결국은 저 같은 생각은 우리가 먹는 물이 중요하거든요. 네. 물이 없을 때는 진짜 큰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그런 문제가 참 중요하고 네. 덩달아서 이제 태왕 이제 홍수 왔을 때 태풍 왔을 때 네. 솔직히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지금 심리 대밭이 네. 국가 정원이 돼 있는데 네. 거기에 지금 한 번씩 가면 네. 안에 대나무 심리 대숲길 아닙니까? 네. 겉에는 말짱한데 안에 들어가면 완전히 네. 지금 솔직히 네. 완전히 대나무가 다 돼가지고 제가 알기로 몇 천 그루가 지금 배어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알겠습니다. 이제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더라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분 어떤 문제 한번 제시하시죠? 네. 어떤 거요? 탄소 중립이라고. 탄소 중립. 예,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뭐 지금 이제 대부분 일어나는 기상 변화가 이전에는 일어나지 않았는데 네.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지금 CO2가 이제 증가하면서 네. 그러니까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네. 지금 발생하는데 네. 뭐
지금 뭐 그 이전에도 지금 이제 그 파리 협정에서도 네. 나왔듯이 네. 지금 계속 산업화 이전에 1.5도씨의 이제 온도를 낮추려고 네.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도 이제 그러한 정책을 그 얘기를 했는데 네. 솔직히 이제 저희는 못 느끼고 있지만은 지금 뭐 빙하가 녹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멀게는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 곧 어떻게 보면 저희 삶과 이제 마주치는 직접적인 영향이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약간 특히 이제 울산은 산업화 도시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도시에 비해 환경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오염 물질이 많이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예, 조금 울산은 이제 더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물 문제와 두 번째 탄소 중립 문제는요. 문제의 차원이 다릅니다. 일단은. 자, 그러면 우리가 모니터로서 이제 아까 제가 분석을 여러 가지 하고 난 다음에는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접근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노력을 할까 말까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주제 첫 번째 한번 갈게요. 물. 울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은 심각한 문제 맞죠? 자, 맞는데 두 번째 탄소 중립. 탄소 중립을 가지고 의정 모니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일단은 접근하기가 쉬울까요? 물 맞죠? 탄소 중립요? 우리나라 혼자서 절대 못합니다. 울산시도 못하죠.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선택할 때 문제를 찾아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주변을 둘러봤을 때 이거는 우리가 지금 울산광역시 입장에서 의정 모니터 활동을 통해서 뭔가 좀 접근을 통해서 한번 시도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먼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맨날 뜬구름 잡는 얘기하다가 싸움만 하다가 다 끝난다는 거예요. 의정 모니터 활동의 나름의 성과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씩이라도 좀 해결이 되어서 실제로 지역 주민들한테 좀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그 다음 단계로 한번 가보면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의정 모니터로서 할 수 있는 거, 그중에서 울산광역시 의정 모니터로서 할 수 있는 거를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 문제요. 이거는요, 네버 엔딩 스토리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물을 거기서 끌어다 그러니까 물을 우리가 자급자족하고 상당히 중요한데 이 물을 그냥 딴 데서 사 먹든지 아니면 우리가 작업하든지 물 아니면 공기는 뭐 문제가 없나? 울산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또 한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걸 보호하는 그 방구대를 보호하는 어떤 보호자로서의 역할 주장하는 환경주의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물을 제때 공급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또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몇 년 동안 이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해왔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방구대 안각화 유네스코 등재 추진위원회 만들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거든요. 야, 이거 쉽지 않아요. 그 문제는. 자, 그러면 그래도 그냥 놔둘 거냐? 이건 아니죠. 그럼 당연히 의회에서 어떻게 접근해서 지금까지 많은 시도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물막이도 해봤다가 거기에다 뭐 다른 길을 내서 아니면 댐 안에 있는 다 준수를 해서 파내자부터 시작해서 그럼 물이 더 많이 그러니까 보관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해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그거를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접근을 해서 조사를 하고 한다고 생각하시면요. 어떤 것까지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토목, 건축, 공법부터 시작해서요. 다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힘들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생각을 그러니까 think big 좋습니다. 좋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좀 접근할 수 있는 걸 좀 접근하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야 문제도 하나씩 올해 1기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내년도 또 모니터는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이게 계속 쌓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점차 쌓이면 그게 울산이 개선되는 거죠. 변화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찾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아까 설명을 했었죠. 이런 절차에 따라서 정리도 하고 그걸 제출하고 의회에서도 이걸 검토해 봤을 때 상당히 유의미한 어떤 주제이기도 하고 안건이기도 하면 소관위원회에서 검토합니다. 검토하고요. 그 검토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겠죠. 그 제안한 사람들도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뭔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든 뭔가를 할 거라는 거죠. 이렇게 착착착 진행되는 게 사실상 여기서 해야 되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외에 우리 집 앞에 막 진짜 막 불법 주차가 막 제발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막 들고 와가지고 여기서 주구장창 얘기해 보셔도 그 문제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 많이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 비추면요. 제가 아이가 어려서 지금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한 5살 정도 이제 막내가 있고요. 근데 그 아파트 앞에 작은 공원이 있어서요. 상당히 아이들 키우기 좋은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공청회를 이제 열어가지고 실제로 그 작은 공원을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뭔가 지금보다 좀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노력이 있었어요. 그 구청에서. 그래서 공청회를 하니까 이제 저는 큰애를 손을 잡고 그 당시 초등학교 다니는데 좋은 민주주의의 교육의 현장입니다.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습니다. 공청회에 아이를 못 데려간다는 거 없어요. 그 아이가 혹시 공청회 진행을 방해하면 그거는 관리는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주민이면요. 당연히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제가 책임질 테니까 제가 이 아이의 보호자고 같이 들어가겠다 데리고 갔죠. 들어가서 이제 앉아서 합니다. 거기 갔더니요. 이 공청회에 갔더니 그 지역의 이익 집단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 앞에서 가게 하는 사람, 헬스장 하는 사람, 뭐 온갖 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죠. 들어와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이 공원을 이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데 어떤 생각이세요? 라고 물었겠죠. 구청에서. 공청회라는 거예요. 거기 와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 공원에 주차장을 만들어 주세요. 이 공원에 뭘 해주세요. 그 내용은요. 전부 다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리고 그 공원 안에를 아이들이 공원에 뛰어놀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들이 잘 봐야 되잖아요. 위험하진 않는지. 밤에 놀았을 때 저 구석에 으슥한데 아이들이 노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부모들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소공원에 조명을 밝게 달고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게 밖에서 바로 보이게. 그다음 저 뒤쪽에는 벤치에 앉아서 쉬를 수 있는 공간을 어른들이 가도 되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헬스장 하는 아저씨는 자기 집 앞에 있는 그 헬스장 앞에 주차장은 일부는 찢어가지고 뭐라고 하죠? 돈 받는 세차장 만들고요. 그럼 당연히 주차장이 모자라겠죠. 그런데 그 공원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달랍니다. 그 작은 공원에다가. 그래서 일어나서 다 얘기해 줬어요. 아이들이 있는 그런 공간에는 이런 것들이 갖춰야 되니 제발 여기 오셔서 여러분들의 욕심을 얘기하지 말고 이 공원이 아파트와 조화를 이루어서 어떻게 아이들이 잘 지낼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달라고. 지금 아이들이 문제 아닙니까? 우리 저출산 때문에 나라 망하는 영순이잖아요. 맞잖아요. 울산 심각합니다. 청년 유출력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인구 고령화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고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벌써. 울산은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연금부터 시작해서요. 전부 다 바뀝니다. 인구 감소 때문에. 젊은 애들은 학교 때문에 떠나고요. 양질의 일자리 때문에 떠납니다. 울산이 다 떠날 거예요. 젊은 애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할 일이 없어집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사람이 없어서요. 아주 심각하죠. 이런 것들, 인구 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 상당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타 지역보다도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계속 우리 주변에 뭐가 문제인지를 계속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으면 왜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에 대한 분석을 하고 현상을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원인을 찾는 거죠. 상당히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소관 분과위원회별로 그룹핑을 해가지고 관련 분야에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집단지성을 발휘해달라는 게 지금 분과위원회별로 쫙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고민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면 거기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가지고
올라가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을 의원이 조례를 발의할 수도 있고요. 그것을 시에다가 던져서 너네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정책으로 만들어지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정책에는요, 반드시 따라 붙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책을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매년 시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런 정책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력과 예산입니다. 정책은 무조건 인력과 예산을 쓰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가 또는 구가 내년도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얘기만 하고 예산을 1원도 배정하지 않으면 그 문제 해결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력과 예산을 내년도에 어떻게 배정할 것인가가 결정이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예산안으로 넘어와서 시로 넘어옵니다. 의회에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예산안 심의 확정권, 그 다음에 결산 심사권, 그 다음에 뭡니까? 조례 개폐하는 거잖아요. 그 두 가지입니다. 시의회가 해야 될, 지방의회가 해야 될 것들 가장 중요한 두 개가 딱 그 두 가지예요. 그 두 개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거 좀 우리 보자라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두 곳을 다 봐야 되는 거죠. 시가 제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되는지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 그래 봤더니 이런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의회에다가 다시 그 내용을 정리해서 주면 나중에 감사 기간 내에, 회기 기간 내에 이제 의회 의원들이 얘기하겠죠. 울산광역시 담당자분, 그동안 울산시 어느 지역에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심각했는데 우리가 한번 보니 이런 문제들은 현재 여기까지 머물러 있더라. 근데 내가 봐도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데 왜 지금까지 다양한 노력을 하지 않았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그냥 훈계하고 질타하고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 봤더니 이런 방향도 상당히 좋은 것 같더라. 이런 쪽으로도 한번 검토해 봐라 라고 의견을 제시하는 거죠. 지금까지의 후진적인 로컬 거버넌스, 그러니까 지방 정부 운영 방식은요, 언제나 집행부는 의회가 그냥 가서 맨날 그냥 혼내고 질타하고 뭐 이런 역할로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 건 아주 후진적인 방식입니다. 가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요. 그런 방법들을 들었을 때 그것이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 타당하면 그것을 다시 정책으로 만들어내서 다시 내년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안 되면 또 모니터단이 또 검토를 해서 잘 안 되더라. 이번에 뭐 때문에 그런지 분명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제대로 안 되더라. 보면 인력이 제대로 보충이 안 되거나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될 수도 있고 왜 좀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좀 더 여기에다 우선순위에 두지 않느냐 의회에서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 결국은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큰 얘기, 이건 뭐 나라님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나라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이런 얘기 좀 하지 말자 이런 얘기죠. 사실 우리는 지금 자유가 극대화되어 있는 사회에 살잖아요. 이제는 길가에 어떤 사람이 노숙자로 살아도 옛날 같으면 다 잡아가서 수용시설에 넣었는데 이제 못 하잖아요. 내가 노숙을 하는 것도 내 자유라는 거예요. 내가 길에서 자든 말든 터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런 시대에 살아요. 혹시라도 제가 밖에 나가서 길에서 좀 자고 있으면 깨워서 집에 가라고 얘기하지 너 이마 따라와 경찰서에 가지 이런 거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것 또한 개인의 자유라는 거죠. 혹시 제가 술에 인사불성이 되어 있으면 집에 좀 데려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 이외에는요 자유가 극대화되어 있는 사회라는 거예요. 얼마나 다양한 기호와 선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사회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회는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과거와는 달리 엄청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문제 해결이 정말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또 정부를 비판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기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저기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회는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지적을 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방의회 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요, 지방의회 의원님들이 이런 것들을 좀 잘해주면 좋겠는데 잘 못해주면 여러분들은 거기에다가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좀 많이 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오늘 하루 종일 모니터로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나름대로 고민이 계셨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아, 내가 앞으로 활동하는 기간 동안 뭔가를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거죠. 나머지는요, 제가 슬라이드에 다 담아놨습니다. 실제적으로. 그거 읽어보면 의회 의원들이 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고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제가 처음에는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요. 지금 심각하고요. 그래서 좀 가볍게 제가 다시 한번 터치를 하려고 이렇게 강의를 한 거고요. 제가 꼭 여러분들이 그래서 읽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맨 마지막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얼마나 남았죠? 네, 한번 볼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시민의 여론 수렴과 의정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확대해서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자 울산광역시의회 모니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조례에서 울산광역시 의회 의정 모니터 이하 의정 모니터를 한다란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 가운데 울산광역시의회 의정활동을 점검하고 점검입니다. 민원,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건의하도록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말한다. 여러분들 중에는 의회가 추천해서 의원들이 추천해서 오신 분도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오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의정 모니터의 역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의회 및 울산광역시 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제안 및 의견을 제시한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건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바꾸고 만들고 할 수 없죠. 그건 철저하게 의원들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 의견을 줄 수는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의정과 관련한 제도 개선 사항의 발굴 및 건의입니다. 마찬가지로 건의하는 겁니다. 발굴해서. 그 다음 의회 방청 및 의정 활동 모니터링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지방의회 의원님들이 이제 그 개회를 해서 의정 활동을 하실 때 방청을 다 할 수 있다. 요청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의정 발전에 관한 사항을 이제 여러분들이 수행해야 된다. 이게 역할입니다. 그러면 구성은 어떻게 됐냐? 의정 모니터는 의장이 의원의 추천을 받거나 공개 모집을 통해서 위촉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서 총 40분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의견의 접수 및 처리입니다. 의장은 각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 뒤 현황 과제를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장은 현황 과제를 선정한 뒤 이를 의정 모니터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이제는 여러분들한테 공지합니다. 이런 의견들이 있다. 이런 얘기죠. 의정 모니터는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의견을 이제 개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의정 모니터가 제출한 의견은 의회에서 처리합니다. 다만 의회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사항은 울산광역시장 및 울산광역시 교육감에게 이송하여 처리할 수 있게 있다. 뭐예요 지금? 우리가 1995년에 지방자치제도를 새롭게 실시한 이후에 그 민선자치단체장을 벌써 8기죠. 벌써 뽑았죠. 자, 교육은 교육자치로 갔죠. 그럼 교육감을 다시 우리가 선출하는 그런 지금 이제 제도 개선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양한 문제들이 사실은 저출산과 관련된 문제는 울산광역시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울산광역시 교육청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맞죠? 그리고 울산광역시 의회의 문제이기도 하죠.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할하는 부서가 상당히 다양하게 되어 있으니 우선은 관련된 부서에 다 넘겨준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시장 및 교육감은 이송된 의견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해촉. 의장은 의정 모니터가 다음 갖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정 모니터를 해촉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이렇게 아래 것들을 하면 해촉한다 이런 얘기예요. 활동 못 하신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의장은 의정 모니터 활동을 지원하거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회의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각 분과위원회별로 다양하게 모여서 여러분들이 발굴한 그런 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 다음에 논의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실비 다 지원해드립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의장은 의정 모니터의 그 운영을 내실로 하여 지금처럼 교육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의정 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도 제공해주고요. 의정 모니터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여러분들 필요한 자료들은 다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 요구를 해서요. 필요하면 의회 사무처에다 다 요구를 하세요. 그러면 필요한 자료들은 정보 공개에 기본적으로 되는 거 이상으로 아마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적절하다고 생각하면 다 줘야 됩니다. 그걸 봐야 현황 파악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실비 보상입니다. 의장 모니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의장은 활동이 우수한 의정 모니터에게 포상할 수 있다. 이게 여러분들과 관련된 모든 규정이 담겨 있는 조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앞으로 임기 동안 열심히 활동을 하시면 되겠죠. 아직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이게 적절한지 아니면 이게 맞는 일인지. 그렇지만 우선 시작은 관심에서 시작합니다. 울산시가 갖고 있는 문제가 정말 뭔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시고요. 울산시에도 나름대로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런 전문가에게 컨택을 하셔서 내가 의정 모니터인데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당신의 자문을 좀 구하고 싶다. 당연히 시에서 자문을 주겠죠. 그런 많은 것들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더 한 발짝씩 좀 접근해 가시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원래 질문을 잘 안 합니다. 원래 없으세요?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도수관 교수님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혹시 그 책자 뒤에 메일 주소가 있습니까? 맨 앞에 네, 이쪽으로 메일을 살포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의회 의정 모니터단으로 활동하신 분인데요. 우수 제안 사례를 발굴하시고 또 적극적인 활동을 하셨던 권명재 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부산 지역 아동센터 직원 임금 처우 개선 사례를 중심으로 활동 내용들을 여러분께 공유해 드릴 텐데요. 아마 지금 가장 필요로 한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우리 권명재님 여러분의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권명재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일단 부산에 왔습니다. 부산에서 왔고 이번에 이렇게 좋은 행사를 1회로 울산에서 시작한다고 하여 저희 사례나 혹은 저희 대한민국 유권자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2016년 개소식을 해서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의정 모니터단을 시작해서 지금 이제 6년 정도 잘 하고 있고, 그래서 부산에서 해왔던 것들 중에 좀 우수 사례와 이제 우수 사례가 나오게 됐던 그런 과정,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일단 저희 여기 보시면 앞에 이제 저희 대한민국 유권자 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단법인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관련된 거기서 사업도 많이 따고 부산시에서 사업도 따고 전국적인 행사도 하고 있고 그렇게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개소식 할 때 전무국장으로 시작해서 그다음에 청년위원장을 3, 4년 역임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의정모니터 사업단 부단장으로 이렇게 받아서 지금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이렇게 주관해서 시작된 게 아니라 이제 여기 이제 유권자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저희 유권자가 주가 되어서 시작했던 민간에서 시작한 사회봉사 활동 단체고 이제 다 같이 뭐 다양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다양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서로 조금씩 돈도 보태고 시간도 보태고 열성도 보태고 하면서 실제로 민간에서 시작된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모두 이제 핸드폰이나 이제 태블릿이 있으니까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유권자총 연맹을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해 보시겠어요? 네이버에 대한민국 유권자총 연맹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저 거기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들이나 뭐 기사를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유권자총 연맹을 네이버에 검색하셔서 내려서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국회에서 페스티벌을 했던 것도 있고 그다음에 공모전 같은 것도 한 것도 있고 이제 전국의 선거 관련된 캠페인을 돌면서 한 것도 있고 의정 모니터와 관련된 행사들도 있고 뭐 시장님이나 시의원님이나 이렇게 다양하게 같이 뭔가를 해왔던 기록들이 있고 유튜브 영상도 있습니다. 국회의원님들이랑 같이 했던 영상들도 있고 이렇게 처음에는 저희도 이 정도까지의 활동이나 역량이 안 됐지만 하나하나 좀 힘을 모아가고 아이디어를 모아가면서 해오다 보니 이제 부산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힘도 생기고 뭐 인지도도 생겨서 뭔가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만들게 됐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 연맹의 연역 중에 매년 했던 행사들 중에 좀 큰 것들만 몇 개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의정 모니터 단과 상관이 있는 것들만 좀 굵은 글씨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민주시민 교육 강사 양성 과정, 그다음에 뭐 새내기 유권자 대상 민주시민 교육, 그다음 행정 사무감사 모니터링 이런 거 시의회에서도 했었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부산광역시의회 의정활동 우수 의원 시상식 뭐 이런 것들도 하고 시의원님이나 혹은 구청장님이나 국회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을 다 찾아가서 인터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궁금한 것들이나 혹은 좀 개선했으면 하는 것들을 간담회를 통해서 전달하기도 하고 뭐 그런 활동을 계속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과정이 계속 올해 혹은 또 내년에 또 그 내년에 계속 잘 되어 가기 위해서는 이 시민들에 대한 시민들님의 참가하시는 분들의 열의도 중요하고 또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의회에서 주관하는 거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어떤 지원을 해주고 계속 어떤 것들을 계속 도와주는지 또 그 도와줄 것이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또 요청을 하고 서로 계속 교류하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실질적으로 계속 강구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유권자총연맹 사진 활동했던 것들을 좀 이제 나눠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선거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 선거부터 해서 시의원 선거, 지방선거, 그 다음에 뭐 총선 이런 것들을 다 모니터하고 뭔가들을 일을 하고 또 민주시민 교육 이런 것들도 하고 저기 보시면 국회의원님과 온라인으로도 뭔가 유튜브를 통해서 간담회를 하고 여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님 뭐 여기는 교원 총연합회 여기는 이제 교육감님과 이렇게 행사도 하고 저기는 시의장님 여기는 저 위에는 시장님 요거는 국회에서 행사했던 것들 이제 투표 같은 경우는 전국을 돌면서 이제 저런 행사들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정 모니터 사업단의 목적을 하기 전에 정말 기본적인 거를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 단체가 이제 유권자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부터 시작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고, 그 중에 하나로 대표적으로 잘 하고 있는 것이 이 의정 모니터 사업입니다. 지방의회 활성화도 돕고, 혹은 또 이제 단체장이나 뭔가 의회에서 잘 못하거나 혹은 부족한 것들도 우리가 보좌하기도 하고, 이렇게 뭔가 같이 성장하기 위한 그런 전략을 가지고 해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의정 모니터 활동이 7월 25일 날 부산광역시청 12층 국제회의장에서 이런 오리엔테이션을 가졌고, 이렇게 이제 교수님들이나 아까 이제 교수님이 나오셔서 수업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쳤고, 시의회도 돌고 저희가 이런 오리엔테이션을 끝냈고, 그다음에 뭐 어떨 때는 시의회에서 사무행정감사 기간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모니터하고, 혹은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 이런 다른 위원회가 또 서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들어가서 이제 보기도 하고, 부산에 있는 대외기관장들과 뭐 시의원님들이 같이 회의하는 것들도 같이 참관하고, 잘 하고 있는지, 잘 하고 있으신 분들은 연말에 이제 저희가 상도 드리고, 잘 못하고 있는 것들이나 혹은 좀 더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보좌하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이제 2020년에 같이 들어가서 했던 사진들을 그냥 간단히 찍어 놓은 겁니다. 간단히 찍어 놓은 거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그동안 했던 의정 모니터 사업단 성과 중에 우수 사례를 하나만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이 보시면 부산 지역아동센터 직원 임금 처우 개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부산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이제 임금이 좀 열악했습니다. 임금 상황이 열악했는데 이제 최저임금 기준법에 이제 적용을 받고 있었고, 그 이제 임금과 관련된 법률상의 근거는 최저임금 기준법상의 최저임금이라고 정해져 있어서, 일단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돈을 더 받으려면 시나 뭐 구나 군에서 더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받지 못하고 이제 최저임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작년에 한번 이제 8호봉, 이제 호봉제로 승격을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16호봉을 적용받으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성장했던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 앞에 보시면 부산 지역아동센터 처우 개선이라고 이제 검색했던 뉴스 내용인데, 1년이나 10년을 근무해도 제자리 호봉제를 시행하라. 그다음 중간에 에어컨 살 돈도 식비도 부족한 지역 아동센터 고물가에 운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처우 열악한 지역 아동센터 호봉제 촉구 뭐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10년 그 이상 이것과 관련된 것을 개선해 보려고 목소리도 내고 뭔가 시위도 하고 이런 활동이 계속되고 있었고, 이런 것들은 좀 이따 더 말씀드릴 건데, 뭐 결정적으로 저희 단체에서 이제 했던 역할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고, 이제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최저임금 1년에 191만 원을 받고 있었고, 사실 추가적으로 뭔가 이제 임금이 올라가려면 이제 시에서나 혹은 구군에서 이런 지원금을 아까 앞에서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예산을 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또 이제 빠듯한 상황에서 새로운 것을 대규모로 배정하기가 좀 쉬운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작년에부터 시작하는 계기를 이제 만들게 되었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뭐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 아동센터와 관련된 단체들도 같이 있었고, 그다음 부산시 법적 기구 중에 하나인 이제 부산시 처우개선위원회에 계속적인 노력도 있었습니다. 부산시 처우개선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2012년에 만들어져 가지고 계속 이것과 관련된 활동들을 하고 있고,
또 이게 결론은 그래서 어쨌든 관련된 주무부서랑 그다음 시랑 행정이랑 계속 소통을 하면서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상승시켜 나갔던 것이고, 최근에 추정을 하긴 했는데 이제 절반은 이제 시에서 부담하고 절반은 구나 군에서 지방비로 부담하고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은 이제 되고 있는 과정이 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부산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이해랑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된 고충이 어떤 것이 있었을까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자료는 부산노동권익센터에서 이제 부산 지역 소규모 돌봄 시설 노동 실태 조사라는 그거 자료를 참고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작년 연말에 발행된 건데, 지역아동센터라고 하면 저 위에 보시면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아동복지시설인데, 이게 저도 뭐 법이나 이런 것들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찾아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왜 오랫동안 이렇게 되어 왔는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 아동들, 18세 미만의 지역 아동들의 건강한 육성을 위해서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 제공, 그다음 보호자와 지역 사회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사적으로는 이게 민간에서 시작된 거고, 이게 10년 좀 넘은 것 같아요. 법에 이제 근거해서 뭔가 형식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그래서 민간에서 시작해서 정부에 의해서 제도화되다 보니 이제 거기에 또 예산을 새로 배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이제 정부에서 시작된 거라면 그게 공무원들이나 뭐 이런 것들에 준하게 집행이 되었을 건데, 그게 아니라 민간에서 시작했던 제도를 형식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의 일환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고민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때 당시에 최저임금 기준법상의 최저임금에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지도가 나와 있는데 총 209개의 지역 아동센터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센터나 이런 곳에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면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종사자 수는 451명이고, 뭐 현장 실무자가 절반이고, 중간관리자 센터장이 있고, 뭐 여성분들이 90% 가까이 됩니다. 가까이 되고, 대부분 뭐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신 분들이고, 뭐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일단 고충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 여기에 뭐 설문조사나 이런 걸 한 걸 보시면 이직할 생각이 있느냐, 뭐 업무상의 고충이 있냐, 이런 것들의 큰 부분이 이제 저임금입니다. 저임금이고, 지원도 보시면은 여기 맨 밑에 시도 또는 시군 구청은 지역별 특성 또는 상황에 맞는 운영비를 추가 지원을 공고를 하고 있지, 이제 직접적으로 뭔가 얼마를 줘라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 계속 이제 미뤄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뭐 예 중에 하나로 부산시 처우개선위원회라는 것을 2012년부터 이제 만들어져서 활동을 하고, 보통 1년에 한 번 9월이나 10월에 이제 모임 회의를 갖는다고 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돌봄 시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한 그간의 노력에 대해서 이제 2020년 한 해 동안 했던 것들입니다. 했던 것들을 좀 정리해 놨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1월 15일 맨 앞에 보면은 뭐 회의를 통해서 사회복지자 처우 개선 사항, 이런 활동, 그다음에 목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뭐 임금 체계에 대해서도 회의를 하고, 계속 뭔가를 해왔던 것들, 인건비 가이드라인도 확인해보고, 최근에 뭐 이게 규탄 대회 이런 것들도 하고, 시청 앞에서 시위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꾸준히 해왔습니다. 꾸준히 해왔고, 2020년 10월 6일에는 뭐 이거 처우 개선에 대한
직능 단체 연대도 만들어서 다 같이 또 힘을 모아가고 또 목소리를 높이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었고 또 과거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의 역사를 뉴스에서 조금만 찾아보면 앞에 거는 2014년도에 이제 광역아동센터 협의회 출범 대구, 부산, 울산 뭐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는 2017년도 자료인데 부산시 사회복지시설 인력지원센터 개소 10주년 이런 세미나가 열리고 이런 곳에서도 또 같이 질을 높이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고 2018년도에도 부산 사회복지 정책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같이 뭘 만들어서 목소리를 높이고 요구 대회를 하고 그다음에 2021년에도 이것 같은 경우에도 시청 앞에서 이런 것들을 시위하는 것들이 행사가 있었고 저희 단체에서도 이런 것들을 도와주고 저희 단체 사무실이 시청 바로 옆에 있다 보니 뭐 지원들을 해드리고 실제로 더 큰 것들은 아까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 단체가 이제 처음에는 미약했지만 계속 뭔가 이제 시의원님들, 구청장님들, 그다음에 국회의원님들, 시장님 이렇게 계속 매년 돌아가면서 만나고 다양한 지자체 대표님들 또 미팅을 하고 이렇게 하고 또 의정 모니터단 활동을 통해서 이제 시의원님들에 대한 뭔가 우수 시의원님들에 대한 상도 드리고 뭐 이런 행사들을 계속 하다 보니 조금 힘이 생기고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처우 개선 위원회가 생긴 것만으로 10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고충과 논의는 그 10년 동안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그 전부터 계속 있었지만 예산은 제한되어 있고 또 뭔가 대규모로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하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부담이 또 생기겠죠. 그런데 사실 이런 일들도 많고 생각해 보면 시청 앞에 이제 지나다녀도 계속 시위를 하는 그런 것들이 저도 한 번씩 보이는데 이게 정말 크고 뭔가 특별하지 않으면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귀에도 잘 안 들어오고. 그래서 뭔가 중요한 것들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계속 찾아서 만나고 귀에 옆에 대고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고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제 했던 역할 같은 경우에는 요 맨 위에 사진이 작년입니다. 작년 7월달에 시장님들과 저희 시장님과 부산시장님과 저희 단체가 이제 면담을 하는 자리입니다. 면담을 하는 자리에 이제 아까 부산 지역 아동센터 협회 회장님을 이제 모셔서 이제 첫 번째로 가장 이제 효율적으로 발언할 기회를 드렸습니다. 발언할 기회를 드렸고 그래서 그게 다이렉트로 이제 시장님께도 귀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 책임 없는 복지 노동 규탄 대회 이후 경과라고 요것도 아까 이제 말씀드린 사회 복지협회였나요? 하여튼 거기서 이제 주신 자료를 여기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업회 오성균 사무처장님께서 주신 자료를 정리해놓은 자료를 이제 가져온 건데 11월 24일에도 이제 집회를 했고 계속 뭔가 40일 동안 집회를 했던 내용이고 이 위에 보시면 사회복지국과 여성가족 TF를 구성하고 부산광역시 송숙희 여성특별보좌관 발언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하신 거죠. 이런 것들이 있기까지 저희 단체에서 직접 이제 이사장님이나 대표님이나 뭐 이렇게 위원님들이 또 힘을 내셔서 같이 이제 송숙희 여성특별보좌관님이랑 같이 면담을 할 수 있는 자리도 만들어 드리고 이런 활동들을 계속했습니다. 그런 것들 덕분에 이렇게 이제 작년부터 귀에 잘 들어갔고 이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의 시작을 만들 수가 있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임금에서 이제 먼저 이제 8호봉을
시에서 먼저 승인을 해주고 그다음에 최근에 추경을 거쳐서 또 절반은 구나 군의 지방비로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조금 보시면 단일 임금 체계 마련을 위한 세무 협의 뭐 이렇게 나와 있고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또 점검해 봐야 되겠죠. 점검을 해서 어떤 식으로 가면 좋을지. 그래서 일단 지역 아동센터 쪽에서 바라는 거는 뭐 보통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단지 최고임금이 아니라 최저임금이 아니라 뭔가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정도라도 우리가 같이 그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요청에서 시작된 것을 어느 정도 이제 뭐 보완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보완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뭐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의정 모니터단 사업단 중에 이거는 좀 크고 좀 특별하긴 하지만 저희 힘만으로 한 건 아니고 오랫동안 10년 혹은 그 이전부터 이걸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고 이제 그게 계속 대두되는 과정에서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었다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울산도 이제 첫 해 시작한다고 하셔서 응원을 하는 게 저희도 처음에는 이런 힘이 없었고 이런 것들 이 안에 있는 행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알지 못했지만 매년 지나면서 경험이 쌓이고 아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도와주는 사람들도 생기고 교류를 하다 보니 이제 꾸준히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성실히 하다 보니 이런 것들을 이루어올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의 결론은 저희도 이런 것들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데 울산에서도 이런 것들을 모범적으로 잘 정립하셔서 뭐 유권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뭔가 특별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 모니터 여러분들께 앞으로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이렇게 역량 강화와 또 공유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위촉식과 오리엔테이션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에서도 지금 위촉을 축하합니다. 열심히 활동 부탁드립니다. 울산 시민들을 대표한 활동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온라인상에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이제 여러분들의 눈과 귀와 손과 발 속에서 울산의 변화를 다시 한 번 더 응원하고 꿈꿀 수 있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불편사항들을 계속 눈여겨보시고 제안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고민을 해주시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전해줄 수 있는 멋진 우리 의정 모니터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